네, 큐시투웨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 준비했죠. 네, 일단 여의도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친이계 내정자 아웃, 윤 대통령 또 김기현 의원 만났다입니다. 이 국민의힘이 사고당협 지역구 68곳 중에 이 42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습니다. 이 어제 조강특위에서 목록을 확정해서 비대위에 넘겼고요. 오늘 비대위에서 의결이 되면서 결국 확정이 된 건데요. 이 서울 동대문 을 조직위원장 자리에 누가 될지가 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래 해당 지역 이 친이계라고 불리는 허은하 의원이 내정돼 있었습니다. 네. 지난달 말에 정말 오랜만에 이 전 대표가 여의도에 왔던 이유도 허 의원의 출판 기념회 때문에 올 만큼 맞아요. 절친한 사이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이 내정자였던 이 허 의원을 탈락시키고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해온 친윤 이 김경진 전 의원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이 성남 분당의 경우에도 이 원래 친이계 정미경 전 최고위원이 내정돼 있었는데 이 자리는 아예 채우지 않고 공석으로 둔 상황입니다. 어쨌든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내정하고 간 인선 당이 받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당사자인 허은하 의원이 여기에 직접 입장을 냈는데요. 네. 이 친윤 아니면 다 나가라는 거냐고 이제 강한 반발 보였습니다. 먼저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사실 반윤은 아닌데 예, 친윤이 아니면 다 나가라는 것이냐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고요. 이제 저와 결혼했던 분이 친윤이고 검사 출신이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분께서 임명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 그러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어떤 과거에 그러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3년간 정말 열심히 뛰어왔었는데 도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고 누군가에게 아양 떨거나 권력에 어떤 아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공당이 된다면 희망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까 걱정입니다. 저는 중꺾마입니다. 이 들으신 것처럼 이 친윤인지 검사 출신인지 이 여부만 따진다는 비판입니다. 또 이 친 이준석계로 이 구분되는 의원이죠. 이 김웅 의원 역시 좀 지원 사격을 나서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네. 이 결국 허은하 의원을 내쳤다며 이 정상적인 당대표가 내정한 자리를 이 박수로 내정된 비대위원장이 갈아치운 것이라고 역시 비판 입장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 당은 일단 뭐 친이계 속가내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 동대문의 경우에는 김경진 전 의원이 고려대를 나왔다, 뭐 동대문 인근에서 나왔다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허 의원은 성균관대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점이 또 있었고 인지도에서도 김 전 의원이 앞섰다 설명을 했는데요. 이 김석기 사무총장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계 좀 속아내기 아니나요? 이준석계 쳐내기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김경진 의원이 상대적으로 좀 더 인지도가 있다. 또 그분은 또 학교를 서울 고대 나왔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김경진 의원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만장일치로 우리 조강특위 의원들이 면접 결과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소종섭 위원님. 지금 이준석계 속가내기 아니냐라는 주장과 그게 아니라 경쟁력을 포함해서 인지도도 높고 이 경쟁력이 높은 사람이 승리한 거다라는 주장이 맞붙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는 쪽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하는 거죠. 사실은 뭐 네. 이 정치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결국 이제 친윤계 인사들의 네. 진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김경진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상임 공보특보단장을 맡았었고 네.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또 검사 출신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또 특히나 이제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네. 그런 관계니까 그게 극적으로 대비가 되면서 어떤 정치적인 상징성 측면에서 이제 친윤계의 이 대거 약진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이게 뭐 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원인으로만 보기는 힘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이 거기에 작용을 하는 거고 네.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선거 경험이 굉장히 많고 또 이미 전 의원을 지냈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구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것이 호소력이 있는지 이런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아마 그런 등등도 좀 먹혀들었을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서 이제 고려대 얘기를 한 건 좀 너무 군색하다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네. 저도 거기를 나왔지만 이게 네. 동대문과 사실 뭐 특별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 빼고는 아무런 그게 없는데 네. 그것은 또 한편으로 본다면 그런 이른바 친윤계 인사들의 약진을 일하는 부분을 어떻게 좀 변명을 하다 보니까 좀 논리가 좀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친윤계의 약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는데 지금 보통 이 당협위원장을 정할 때는 사고당협이라고 하죠. 공석인 당협위원장을 지금 채워 넣는 그런 과정도 하긴 합니다만 그거 말고 이수아 기자. 네. 사실 이 상대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하면은 민주당의 어떤 이 지역구에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 싶으면 거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당 당협위원장을 또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노웅래 민주당 의원 지역도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지역이 바로 서울 마포갑인데요. 네. 지금 최승재 의원 그리고 이 소영철 서울시의회 의원이 지원했습니다. 이 조강특위는 이 조직위원장을 일단은 선정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석으로 둔 이유가 따로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뭘까요?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이 이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지역구입니다. 18대 의원을 여기서 지냈고요. 지난 총선 때도 여기로 나왔습니다. 네. 이를 두고 이 강수적의 총선 출마를 대비해서 당이 일부러 비워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좀 생각해보면 이달 중순이었죠. 이 대통령실에서 강승규 수석 그리고 이진복 수석에 대해서 뭐 근정훈장 수여를 고려하고 있는데 네. 그 배경에 뭐 강 수석이 곧 나갈 것이다. 대통령실을 있었어요. 나갈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훈장 얘기가 나온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네. 이 정황상 그래서 총선 출마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이는데요. 김석기 사무총장 이마저도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듣고 오시죠. 아니, 용산의 수석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나중에 총선 때 그 지역에 가장 적합한 강한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어디서 오는 사람이라도 다 그 사람으로 충원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이 모든 얘기들이 결국은 친윤계의 약진, 윤심이 총선을 앞두고 지금 발휘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로 지금 흐를 수 있는데 근데 이 윤심의 행방, 이수아 기자, 관저에서 또 포착이 됐습니다. 네, 최근 당권에 도전하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후보가 아닌가 싶은데 김기현 의원 얘기입니다. 네. 윤 대통령과 또 한 번 부부 동반 식사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이렇게 넷이서만 만난 건 아니고요. 네. 기독교 지도자들과 윤 대통령이 만찬을 갖는 행사 자리였는데 네. 이 자리에 울산 대함교회 장로로 있는 이 김기현 의원 부부도 초청이 된 겁니다. 지난달에도 한번 30일 날 독대한 적이 있거든요. 그로부터 거의 뭐 18일 만에 다시 한번 대통령 사저로 초대를 받은 셈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뭐 윤 대통령이 덕담을 건넸다 뭐 이런 얘기도 전해져서 윤 대통령의 윤심이 사실상 뭐 김 의원에게 실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근데 관저 만찬은 만찬이고 부부 동반인 것도 맞긴 맞는데 좀 형식이 좀 특이한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친윤계 4인방 부부 동반으로 관저에 초대를 했을 때는 그렇게만 불렀거든요. 4인방만. 이번에는 종교계 지도자들을 부르는 가운데 지금 장로라서 같이 참석을 한 이 형식은 어떤 의미인 걸까요? 일단 뭐 장로가 김기현 의원 한 분만 계신 것도 아닐 테고 네. 당에 굉장히 많겠죠. 네. 그러니까 뭐 윤심을 뭐 적극적으로 드러냈다라기보다는 네. 지금 대통령실에 뭐 이제 얘기나 나오는 거는 네. 누구 한 명을 낙점하기보다는 그냥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네. 조금 더뭐 이렇게 대통령과 뜻을 맞출 사람을 조금 관망하고 있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김기현 의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윤심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그런 차원인 것 같고 아까 전에 그 허은하 의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친윤이라고 적극적으로 분류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캠프에서도 약간 소외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허은하 의원의 조금 흔들리고 있는 걸 알고 네. 원래 김경진 의원한테 다른 자리 제안이 왔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그걸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 자리가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네. 난 동대문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허은하가 좀 약체다라고 보고 이제 파고들었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윤이라서 된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허은하 의원이 친이라서 안 됐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해서인 것 같고 정미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네. 자막에 친 이준석계 나왔는데 네. 굉장히 싫어하실 겁니다. 본인은 친 이준석계 그 뒤에 한번 좀 크게 싸운 적이 있긴 했죠. 예, 굉장히 싫어하고 지금 가장 참칭 보수가 아니라 진짜 보수 패널로 방송에서 열심히 정권을 옹호하고 있는데 네. 아마 그런 식으로 분류됐는데 근데 좀 더 열심히 너의 진정성을 보여라 이렇게 지금 해서 지금 공석으로 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종합적인 해설을 주셨습니다. 앞에 이 허은하 의원의 경우도 이 김경진 전 의원이 친윤이라기보다는 이 허은하 의원이 약체라고 보고 김경진 전 의원이 그쪽으로 간 거다라는 뭐 이런 말씀도 좀 주시고 했는데 지금 어쨌거나 당권 경쟁이 지금 윤심을 둘러싸고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이수아 기자, 네. 윤심을 강조한 게 뭐 김기현 의원만은 아니에요. 네, 어제 원주에서 꽤 재밌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교육 행사가 있었는데 이 네. 자리에 거의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한 당권 주자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다 왔어요. 네,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이 자리에 왔는데요. 특히 권 의원의 경우에는 강원도가 지역구죠. 그래서 그쵸. 더욱더 힘을 준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본인이 의원들이 모두 주저할 때 제일 먼저 쉬고 있던 윤 대통령을 만나서 설득을 했고 우리 집에서 회의를 해서 캠프가 출범을 했다. 네. 대선 캠프를 다 꾸리고 심부름을 했는데 만약 윤 대통령이 윤 정부가 실패하면은 정치인 권성동도 실패한 인생이다라면서 대통령과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앞서도 설명드렸듯 이 주자들 이제 모두 총출동했는데요. 네. 이 김기현, 안철수, 이 윤상현 의원에 이어 나아가 이 황교안 전 대표까지 일제히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이 대부분이 윤심 마케팅에 이 힘을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살펴보시면 먼저 김기현 의원, 이 지난 대선 기간 중 이 윤 대통령과 이준석 전 대표를 화해시키는데 공이 컸었던 것이 본인이다. 이 당이 뭉치는데 김기현의 역할이 컸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안철수 의원도 좀 살펴보시면요. 안철수 의원은 이제 인수위 시절을 찾았는데요. 이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이 인수위를 하며 많은 내용을 깨달았다며 역시나 윤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반면 이 윤상현 의원은 이 윤핵관과 비핵관 모두 이렇게 함께 가야 된다. 구분하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로 이 윤심에 기대는 모습을 좀 지적하는 듯한 모습도 있었고요. 네. 좀 차별화하려는 모습이죠. 그리고 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이 나경원 전 의원도 있었는데요. 역시나 차별화를 하려는 노력들 더러 확인됐었습니다. 소종섭 위원님, 네. 지금 뭐 김기현 의원이 윤심을 가졌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아까 관망하는 것 같다. 지금 윤심은 그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했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권성동 의원도 사실상 지금 출마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럼 김장연대와 권성동 의원의 대결이면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의 대결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대결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전체적인 이제 당대표 선거의 판 자체의 흐름을 네. 좀 잡아나가는 단계다. 아직 대결이라고 보기에는 이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는데 네. 이른바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이 계속해서 그걸 좀 드라이브를 해나가고 있는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각자의 파일을 키워서 나중에 뭐 한 사람을 몰아주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이후 부분은 아직은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고 일단은 분위기를 좀 지펴야 된다. 불을 지펴야 방이 따뜻해질 때니까 그 네. 이후 부분은 그 이후의 상황을 좀 보면서 판단을 하자. 일단은 판을 키워야 된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좀 더 서로가 이른바 대결적인 국면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김장연대도 나오고 또 서로 약간 대결하는 듯한 그런 것도 나오고 내가 뭐 더 대통령과 직통 라인이 있다. 난 내가 더 화합을 잘한다.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전당대회 자체에 일단 흥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이걸 지금 단계에서 뭐 김기현 의원이냐 권성동 의원이냐 윤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봐가지고는 이 해결책이 안 나오고요. 그래서 조금 그것은 아직 시간도 좀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돼 가는가 이걸 보면서 합종연행이 또 중간에 있을 거고 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전 의원 등의 이제 이 출마 여부 이런 것도 네. 좀 지켜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결이라기보다는 전대 흥행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